첫 번째 가보죠. 자, 밥 먹다가 쫓겨났어요. 어허, 이런. 어느 식당에서 사장님과 손님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일단 영상 보시죠. 그러면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됐으면 아니,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 됐어요. 사장님 이렇게 해보시면 안 오시면 되잖아. 안 올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시면 사장님 아까 더 신발 이상 벗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장님 안전한 일반인도 아니라면서요. 안전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됐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진 않시다. 안 말씀하셨잖아요. 오시면 되니까. 사장님 지금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하시고 일반인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뭐 시간 예. 보고 돌아오라고 한 거는 미안한데 예. 하도 내가 주의가 좀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밖에 반 이상 반 안 아이고 됐는데. 그 얘기 까지네. 참. 와, 저희가 진상손님 뭐 얘기 많이 다뤘지만 글쎄요, 이거는 좀 이렇게까지 손님이 내 돈 내고 밥 먹으면서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밥 먹는 중간에 쫓겨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건설 현장에 납품일을 한다고 하는데 부산 동래구 현장 근처에서 자주 가던 식당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뭐 20번 이상 가고 지인들 데리고도 가던 단골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서 이 주방에서 사장님 나오시더니 밥 먹고 있는데 중간에 대뜸 그 안전화 더러우니까 매트에 신발 벗어놓고 양말로 들어와 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황당해서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는데 사장님이 안전화 신은 사람들 때문에 식당 이용하는 다른 일반인들이 불쾌해한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양말로 들어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글쓴이는 자신의 복장과 신발 사진 저렇게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진흙은 없었고 먼지 좀 묻은 게 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식사 마치고 뭐 다음번에 올 때는 신발 털고 들어와 달라 이 정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밥 먹는 중간에 와서 이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밥이 안 넘어갔다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누리꾼들은 음성 녹취만 들어도 너무하다. 사장님 본인도 말 안 되는 거 알면서 성질 부리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이 해당 식당 업주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했는데 이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저 사진만 보면 글쎄요, 신발 제 신발보다 좀 깨끗한 것 같은데. 예, 교수님. 제 신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일단 그 이전에 이분이 아마 안전화 신고 이제 그 한 20번 정도 가셨다 그러고 이 식당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글쎄요, 남들은 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만 콕 찍어서 신발 벗고 들어오라 그러면 이거는 아주 그 명백한 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주인도 본인이 그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한 것은 미안한데라고 이제 그 운을 갖다 띄웠는데요.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날 그 식당 주인께서 이 일이 있기 그 전에 뭔가 기분 나쁜 일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아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신발에 먼지가 저 정도 있다라고 해서 신발 벗고 오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면 그 사실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손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일단 뭐 자, 사장님이 만약 이 방송 보시고 좀 나도 할 말이 있다 싶으시면 뭐 꼭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구급차 비켜줬더니 점점점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슝슝 달립니다. 자, 뒤에서 구급차 에용 에용 에용. 자, 택시 바짝 붙으면서 저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비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구급차 1차로가 텅 비어 있는데 거길 안 가고 저렇게 사이렌만 울려서 일단 가네요. 자, 그런데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왜 2차로 아니 왜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나? 이 뭐지? 가겠지? 자, 녹색 불이 이거 뭘까요? 미정 뭔지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자, 결국 택시가 에라 모르겠다면서 1차로로 저렇게 갑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저도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걸 올려주신 분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지금 이 보신 영상은 지난 9월 26일 날 경기도 부천에서 찍힌 영상이고 시간대가 새벽 1시였답니다. 그러니까 차가 많은 시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뒤에서 2차선에서 저렇게 구급차가 오니까 2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바짝 붙었대요. 근데 보니까 바짝 붙을 이유도 없었던 게 1차로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 가고 계속 삐요삐요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있다가 비겼다가 마침내 1차로로 가다가 이제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가겠거니 싶었는데 앞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이 차를. 그래서 우회전 하나 싶은데 우회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속도를 올려서 가는데
막상 속도를 올려서 가는 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또 과속하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이상하지만 병원으로 갔는지 확인은 못 하셨다고 하고 글쎄 이거 뭐 만약에 어떻게- 응급 환자가 없는 가운데 삐용삐용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저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인 거고 신호 위반은 될 수 있는 거고 보복 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난폭 운전이 될 여지는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이어가죠. 자, 100kg씩 사야 하는 쌀입니다.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회사 게시판에 붙어있는 종입니다. 여주 임금님 진상미 주문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저 임금님 진상미를 지은 분 바로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농사 지은 쌀을 회사 직원들한테 판매하는 것. 자, 글쓴이는 점심 먹고 왔는데 이거 뭐야? 진짜 아니 부장님이 인당 100kg씩 사라고 했다는데 이거 사야 돼? 자, 아니 이 직원 밥솥도 없대요 집에. 혼자 사는 것 같아.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즉석밥이나 먹지. 예? 저희 그거 없습니다. 저도. 네, 참 곤란할 것 같은 상황인데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여주 임금님 진상미 주문 받습니다. 농사 지으신 분은 사장님, 10kg에 38,000원, 20kg에 75,000원 이런 말과 함께 주문 사항 적을 수 있는 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사진 올리고서요. 점심 먹고 오니까 회사 게시판에 이게 붙어 있었다면서 이 부장님이 이걸 보면서 인당 100kg씩 사가지고 쟁여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는 건 자율인데 부장이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자율로 안 느껴지고 은근한 압박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이에 누리꾼들은요. 이거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좀 너무하기는 하다라면서 눈치 보이니까 그래도 직원이니까 사서 부모님 드려라. 그런데 월급 받아서 이 쌀 사면 월급 쌀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남겼고요. 가격 비싸다. 최소한 직원들에게 이 DC는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부담 갖지 말고 자유롭게 이름 적어 놓으세요라고 했지만 이거 딱 그거 아닙니까? 중국집 가가지고 야 니들 마음대로 시켜. 마음껏 시켜. 저기요 나 짜장 보통.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부담을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제 얘기하기는 제가 사장이라면 그 쌀 주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맞다. 농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 맞다.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거를 판다. 또 부장은 중간에서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하간 게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 같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몇은 살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아유 쌀 너무 맛있네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그러니까.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듭니까? 강매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시장가와 비교하면 생각보다 좀 저렴하긴 하답니다. 저렴하든 뭐든지 간에 그럼 저렴하면 그 마트가 사지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좋습니다. 예. 자, 깜짝이야.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밥차 앞으로 트럭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실은 물건이 뭔지 몰라도 한쪽으로 갑툭튀해서 자, 이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간데 불안해 꽝! 야, 세상에 저 튀어나오고 그냥 아이고 저 파편 좀 봐 저거. 왜 저래? 아유 지금 소리도 들려. 아유 참. 저 트럭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 걸 보이냐면 왼쪽에 좀 동그라미 안에 삐져나온 게 저게 농약 뿌리는 기계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 10일 날 임계에서 강릉 쪽으로 가는 도로라고 하는데 저렇게 가다가 오른쪽에 이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중앙선 쪽으로 싹 붙었는데 마침 또 상대편 쪽의 차량도 중앙선에 가깝게 왔던 겁니다. 그 기계와 마주오던 차량이 충돌해버린 사고죠. 그렇군요.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안입니다. 한 남성이 분홍색 좌석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옆에 자리가 있는데도 굳이 저기 또 끝에 앉아가지고 진짜 이 발 보세요. 아주 다소곳이 또 그냥 심청이 마냥 또 아무튼 이렇게 신발까지 벗어가지고 맨발로 일타쌍피입니다. 냄새 나는데 저 신발은 왜 벗었을까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가끔씩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심지어 그 노약자석에 누워가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아마 저 40대 중반의 그 남성이라고 하는데 저분 같은 경우는 세상 살면서 남의 그 시선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제로 오늘이죠. 오늘 그 오후 12시 30분에 지하철 5호선 답심리역을 지날 때 외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포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들렀는데 저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어서
찍어서 이제 제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옆에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있는데 아마 저 사람은 그 임산부 배려석에 있는 저 색깔이 상당히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옆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앉는 것도 조금 이상한데 거기에다가 신발까지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 창피했다. 그래서 사실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를 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대중교통 내에서 전철 내에 교통 약자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이제 그 별개로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기 앉아가는 거 정말 저분이 아마 지금 이거 보고 계시면 내 얘기하고 있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이어가죠. 손도끼로 유리창 쾅쾅입니다. 흉기 난동 사건인가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의 주행 중입니다. 저 앞에 차를 보세요. 갑자기 쿵 하더니 또 이쪽 쿵 하더니 차가 멈춰섰습니다. 자, 사고차로 달려간 불박차 운전자. 자, 이후에 여러 사람들 달려오는데요. 알고 보니 사고차 운전자 발작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운전자 빨리 빼내야겠죠. 그런데 문이 안 열려. 자, 손도끼를 들고 와서 쾅쾅 뒷자리 창문을 깨서 겨우겨우 자, 운전자를 빼냅니다. 안전 조치를 하죠. 다행히 의식이 돌아온 운전자 들어왔어요. 잠시 후 돌아올 거예요. 자, 경찰이 경찰도 왔네요. 자, 일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평소에 손도끼 하면 흉기 난동이었는데 세상에 손도끼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어벤져스들이 뭉쳤습니다. 지난 9월 24일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저 흰색 차량 몇 번을 추돌한 다음에 지금 각 중앙선을 들이받는 모습인데 그러고 아마 발작을 일으키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블랙박스 차량이라든지 다른 운전자들이 그걸 보고 구하려고 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차량 창문을 깨고 빼야 되는데 창문을 어떻게 깨겠습니까? 잘 안 깨집니다. 그때 지금 필요했던 게 벌목용 손도끼입니다. 벌목용. 생긴 거는 조금 무섭게 생겨서 우리 사건 반장이 다르게 많이 이제 예시가 되긴 하는데 다른 게 여기서는 좋게 저 벌목용 손도끼로 손장갑을 끼고 저것을 부숨으로써 이 운전자를 꺼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들 막 옆에서 앉히고 또 그리고 호흡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고 나중에 경찰하고 소방관 또 이제 불렀고 그 이후에 인계를 했던 모습까지 이 여러 명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저 운전자는 살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뼈 해장국이 달랐는데도 점점점. 오늘도요, 이 사방 가족께서 직접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전해주셨네요. 네, 이 손님마다 양을 달리 주는 뼈해장국집 때문에 화가 났는데 도리어 자신을 예민하다는 남자친구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된다, 고민이다라는 사연입니다. 남자친구랑 뼈해장국 가게에 점심을 먹으러 가서 2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개가 나왔는데 점원이 사연자 앞에 엄청 푸짐한 이 뼈해장국 한 그릇을 놓고 남자친구 앞에 놓으려다가 멈칫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2 뼈해장국을 그릇을 바꿔서 서빙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든 걸 보니까 사연자 건 양이 굉장히 적고요. 남자친구 거는 아주 푸짐하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사연자는 일단 밥 다 먹고 점원한테 가서 이거 여자용 남자용이 따로 있는 거냐 물었다고 합니다. 직원이 얼버무렸는데 이런 와중에 남자친구가 그냥 사연자를 끌고 나왔다는 거죠. 남자친구는 왜 이런 걸 굳이 걸고 넘어지냐면서 너 고기 적게 먹어서 화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사연자는 일단 손님마다 이렇게 양을 달리해서 주는 것도 이상하고 그것도 잘못 서빙했다고 홀랑 뺏어가는 게 더 화가 난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남자친구한테 더 화가 난다라는 입장입니다. 누가 잘못한 거냐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친입니다. 야, 자연아, 진짜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솔직히 너한테 뼈 이렇게 가득한 거 주면 남길까 싶어서 그랬나 보지. 그리고 청 양이 부족하면 지들끼리 나눠 먹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걸 또 뭘 그냥 따지겠다고 꼬치꼬치. 아이고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좀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교수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들고 계시죠. 왜 들이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친입니다.
뭐 피곤? 내가 피곤해? 야 박지훈 그게 여친한테 할 소리야? 왜 같은 값 받으면서 뼈 개수가 다르냐고. 왜 남녀 차별을 하냐고. 그리고 내가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남친이 돼갖고선 거들어지질 못할 망정 왜 뜯어말려? 내가 창피해? X. 야 일단 박 변호사님부터. 지금 식당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평등해야 된다. 같은 가격이면 같은 어떤 음식을 제공받아야 된다. 그리고 저도 뼈해장국 되게 좋아하는데 뼈해장 갈 때마다 놀라운 것들 발견합니다. 어떤 거? 뼈 개수가 거의 같아요. 그만큼 제대로 된 식당이라면 개수도 맞춥니다. 아 진짜. 그 정도로 좀 전문성 있게 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두 사람이 와 있는데 그게 달리 보이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뼈가 5개 나오면 5개씩 딱딱 맞춰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뼈 개수 맞추십시오. 그리고 살도 맞추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롱런하는 대박나는 가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가 X를 오를 했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얘기를 하는데 뼈, 살 이러니까 되게 무섭네요. 왠지. 예, 근데 저는 섬찟합니다. 사실 저 음식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 여자분들이 좀 음식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내부에서 설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왜 그걸 처음부터 그러면 제대로 못 갖다 놓고 바꿔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남자친구도 자기가 봐도 이렇게 양의 차이가 날 정도면 지 걸 좀 빼서 더 주든지 했었어야지. 뭔가 이렇게 상황을 불편하게 계속 만들어서 끝까지 자기 혼자 다 먹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서 여자친구가 밖에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면 설령 그렇더라도 그때는 여자친구 편을 들어줬어야죠. 아 진짜. 그러니까 식당도 이해가 하지만 여자친구가 저렇게 나왔을 때는 거기서는 참 들어줘야죠. 그건 남자친구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군요. 아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교수님 말씀. 그래서 아마 이제 저게 똑같이 시켰는데 담다 보면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딱 그렇게 맞춰서 나오면 뭐 이제 이런 제보까지도 없었겠죠. 근데 이제 담다 보니까 좀 많고 적고 이제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직원이 순간적으로 아 이거 남성이니까 좀 많이 주자. 물론 뭐 이 여성이 그 덩치가 뭐 체격이 어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은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그냥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더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이제 거기다 또 따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야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커플 같은 경우는 오빠 내 거 좀 더 먹어 이런 그 여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여성이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은 그렇게 짜증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다 보면 훨씬 더 짜증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큰 문제를 만들지 않고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바꿔놓고 가면 그걸 자기가 자기 남자친구 거 바꿔서 먹으면 되죠. 자, 이 기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이 기자 본인 생각, 네. 그 유일한 여성분이시니까. 네. 그런데 뭐 여자들도 많이 먹는 여자도 있고 소식하는 남자도 있잖아요. 이런 걸 식당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같은 돈 냈는데 적게 준다고 깎아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르게 주는 것 자체가 좀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뭐 여성분이 뭐 대단히 따진 것까지는 아니고 여자용 남자용이 따로 있냐 물었는데 끌고 나간 거는 남자친구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X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니들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니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예. 네,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셨는데 일단 혜리님 저도 저런 적 있어요. 순댓국집에서요. 비비안나님 많이 먹는 여자로서 화가 납니다. 남녀 구분해서 양 주는 가게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화냅시다 하셨고요. JHK님 남기더라도 정량을 주셔야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한님 엿장수 맘이지요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